안녕하세요. 닥터라디오 오늘의 DJ 정형외과 전문의 최현진 원장입니다. 고민이 있으신 분들의 사연을 통해 함께 공감하고 궁금하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많은 사연 신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닥터라디오 네 번째 시간인데요. 20대부터 중년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겨하는 운동인 등산. 정말 많은 분들이 등산을 즐기시기 때문에 등산을 하다 다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니즈백 닥터라디오에서 등산과 관련된 사연을 준비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들이 왔는지 함께 보도록 할까요?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47세 회사원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관절염을 앓고 있었는데 얼마 전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관절염은 거의 호전이 됐지만 또다시 관절에 무리가 가서 재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내가 많이 나아졌어도 운동을 계속 해줘야 차도가 있을 것 아니냐며 주말마다 저를 데리고 등산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등산을 하다가 무릎이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냐고 얘기했지만 아내는 안전하게 등산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하면 괜찮다고 추니즈백 닥터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보랍니다. 저처럼 관절염을 앓고 있거나 무릎이 안 좋은 사람도 등산을 해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분은 47세신데 관절염 연골 때문에 수술까지 받고 이게 흔치 않은 케이스라서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운동이나 이런 데 부담을 느끼고 그렇긴 한데 이제 항상 환자분들이 이제 어떤 운동을 해도 되냐고 물어볼 때 일단 제가 전제로 깔고 하는 얘기는 안 하는 것보단 어떤 운동인지 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하실 것 같으면 사실은 이 관절염이나 이런 데 제일 안 좋은 게 체중이 는다거나 근육량이 빠지는 게 관절 연골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하거나 쓰지 않으면 사람 몸에 근육은 빠지고 이 체중이 불기 때문에 결국 하중은 높아지고 그럼 무조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럴 바엔 하는 게 좋으니까 하긴 하되 안 하시는 것보다 하는 게 좋지만 이왕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안전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저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인분도 똑같은 의견이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게 낫긴 한데 이 연골 손상이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가 제가 좀 궁금하긴 한데 연골 손상 자리가 뭐 안쪽에 있었는지 전방부에 있었는지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요. 가령 안쪽에 있거나 그랬으면 어느 정도 걷는 거는 괜찮을 텐데 이 비탈진대를 오르는 건 괜찮은데 이 내려가거나 이럴 때는 아무래도 하중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연골 손상 부위에 좀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산이나 이런 걸 저한테도 이제 환자분들이 뭐 인공관절이나 이런 거 수술하고 나서 등산 좀 해도 되냐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 이 산 자체나 걷는 걸 좋아하신다 그러면 비탈진 곳이 아니라 평평하거나 특히나 이 내리막이나 오르막이나 이런 게 심하지 않은 데로 좀 바꿔드리라고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요. 또 이게 등산하시는 분들 보면 이게 굉장히 잘하셔서 그런지 전 사실 등산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이 등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4시간, 6시간 그냥 쭉 걸어가지고 내가 뭐 어디를 4시간 안에 주파를 했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일 좋지 않습니다. 이 연골이나 이런 것도 결국에는 어떤 기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엔진을 뭐 4일, 5일씩 계속 돌려대면 이 엔진도 탈이 납니다. 결국에는 뭐 한 2-3시간 하고 조금 쉬고 2-3시간 하고 이랬을 때 무릎 연골에도 제일 좋은 거라서 저는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령 뭐 1시간 정도 하셨으면 한 5분, 10분 정도라도 조금 쉬어 가시고 예전 생각하시고 똑같이 하지 마시고 조금 쉬엄쉬엄 한다고 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등산도 높지 않은 산들을 해준다 그러면 충분히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 중인 41세 직장인 남성입니다. 평소에 운동을 좋아해서 꾸준히 실내 체육관에 다녔는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운동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몸이 근질근질 하던 차에 마침 친구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구경하는데 등산 사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운동도 할 겸 야외 활동이 하고 싶어 곧바로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고 매주 주말마다 동호회 회원들과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등산을 계속 하다 보니 배낭을 준비할 때 짐이 점점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무거운 배낭을 들고 등산한 게 문제였는지 등산을 다녀올 때마다 허리에 통증이 있어 혹시 허리 디스크는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만약 허리 디스크라면 등산을 더 할 수 없는 걸까요? 등산이 허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분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짐을 줄이셔야 됩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릎이나 허리나 이런 데 가장 안 좋은 게 체중이 증가하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진짜로 이 무릎이나 허리에 뭐 이런 연구 논문들도 굉장히 많은데 500g, 1kg인 체중의 줄임에 따라서 무릎이나 허리에 가는 하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짐을 많이 넣어 갖고 다니시면 이거는 체중을 불려가지고
그런 안 좋은 산이나 이런 걸 다니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아마 등산이나 이런 게 허리에 무리가 올 수 있지, 사실은 이 무릎이나 이런 데랑 다르게 허리 쪽은 걷는 운동이 사실은 제일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허리 디스크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걷는 운동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분들한테는 차라리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등산 말고 야트막한데 걷거나 좀 편하게 하세요, 뭐 이런 운동들, 수영 같은 거 많이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허리 아프신 분들한테는 저는 등산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등산하셔도 된다고, 편하게 하시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으시네. 이게 등산 배낭을 많이 들고 하거나 이거는 좋지 않고, 배낭을 많이 짊어지게 되면 이 안 좋았던 그런 자리에 하중이 많이 걸리게 되고, 아무래도 앞으로 꾸부정하게 숙이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디스크나 이런 데 이상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있던 디스크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이나 이런 거 하시는 거 좋긴 한데 배낭은 최소한으로 가볍게 다니시는 게, 물만 넣어가지고 다니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56세 여성입니다. 저는 친언니 덕에 등산의 재미를 알게 되었는데요. 원래는 자매답게 별로 사이도 좋지 않고 티격태격 싸운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 언니가 먼저 등산을 권유해서 같이 등산을 한 뒤로 사이가 좋아졌고, 매주 주말마다 함께 등산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쯤에 여느 때와 같이 등산을 하다가 언니가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진을 찍어주고 난 뒤 저는 제 발밑에 있는 낙엽을 미처 보지 못하고 밟아 미끄러져 그만 발을 헛디뎌 발목을 접질르고 말았습니다. 심하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놀라기도 했고, 더 심해질까봐 2주 동안 발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다른 분들도 실제로 등산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발목을 다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춘스백 유튜브 영상을 자주 보는데 등산을 주제로 닥터라디오를 진행한다고 해서 다른 분들께서도 등산을 하면서 발목 조심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그렇죠. 이게 등산하고 내려오셔가지고 발목 들고 많이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게 대개는 올라갈 때는 이 체력도 좋고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다치십니다. 잘 보고 올라가시니까 올라갈 땐 괜찮은데, 되게 내려올 때, 특히나 이게 저희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은 올라가서 이제 또 뭐 막걸리나 이런 거 좀 드시고 내려올 때 보면 약간 체중이 좀 풀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넘어지거나 이 삐끗하면서 발목이 다쳐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발목이 한번 다치게 되면 사실은 바깥쪽에 있는 인대나 이런 데가 가장 많이 손상이 오는데요. 인대 손상이 조금 있더라도 한 2,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덜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등산하시고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인대가 2, 3일 만에 낫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한 2주나 3주 정도가 필요한데, 그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자꾸 이렇게 움직이시게 되면 결국엔 인대가 늘어져서 붙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자꾸 반복적으로 발목을 손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발목이나 이런 데 다치지 않게 좀 조심하셔야 될 거고, 이 요즘 보니까 등산 다니시는 분들 보니까 발목에 이렇게 안정시켜주는 그런 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장기간 하는 게 아니라 등산하거나 이럴 때 단기간 하는 거면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어떻게 뭐 특히 발목뿐만이 아니라 무릎이든 허리 쪽이든 어디 불편한 자리가 있다 그러면 이 보조대나 이런 거를 좀 하시고 등산하시거나 이럴 때만 단기적으로 하는 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송도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46세 여성입니다. 저는 평소에 운동을 즐겨해서 댄스 스포츠나 조깅 등 많은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몇 달 전 친구의 권유로 등산을 시작하게 되었고, 친구와 함께 등산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친구가 등산 스틱을 새로 샀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저는 산을 오를 때 그냥 작은 배낭만 준비해서 가는데, 친구는 등산 스틱에 등산화, 무릎 보호대 등 다양한 장비를 준비해서 옵니다. 사실 저렇게까지 장비를 준비해야 되나 싶었지만, 등산 스틱이나 등산화가 무릎이나 발목, 허리 등 관절 쪽에 무리가 가지 않게끔 도와준다는 얘기를 듣고 이참에 저도 하나 구매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실제로 등산 스틱이나 등산화 등의 장비가 등산을 할 때 부상을 방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까요? 만약 장비가 필요하다면 최소한 이것만큼은 준비하는 것이 좋다는 게 있지 않을까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등산을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지만 저한테 오시는 이 등산 굉장히 진짜 제가 오셨던 분 중에는 히말라야 뭐 갔다 오셨다는 분들도 있고, 진짜로 이걸 업으로 하시거나, 어떤 분은 히말라야 많이 다니신 분들은 진짜 얼굴이 무슨 검게 변하시더라고요. 워낙 그런 자외선들을 많이 당해서. 그런 분들하고 얘기해보면 그분이 추천하시는 게, 제일 많이 추천하는 게 스틱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짜로 스틱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부상도 굉장히 방지가 될 수 있고, 허리나 이런 데 불편하신 분들, 무릎 안 좋으신 분들한테
체중 분산 효과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스틱이나 이런 거는 특히나 많이 하시는 분들, 이건 솔직히 제가 정형외과 의사지만 정형외과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등산 많이 하시는 분들 의견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등산 스틱이 많이 도움이 될 거고,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 보호대 이런 거는, 이걸 만약에 보호대를 발목 보호대나 무릎 보호대를 24시간 차고 있는다? 너무 오래 차고 있는 건 근육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4시간, 6시간 정도 등산하거나 이럴 때, 특히나 하산길에 미끄러지거나 다쳤을 때 보호대가 있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짧은 지식이지만 정형외과적으로 필요한 건 이 관절 보호대 같은 거는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하나쯤 더 구입하신다 그러면 스틱을 쓰는 게 아무래도 이 체중 분산 효과도 있고, 이 그런 걸 해보신 분들도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게 스틱을 제일 많이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많이 이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이외에도 요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 뭐 너무도 화려한 장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보호대하고 스틱 정도 전 하는 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어떠셨나요? 등산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과 이야기를 구독자분들과 함께 얘기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등산편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환, 수술 관련해서 궁금한 것과 고민들이 있으시다면 네이버 춘희집의 카페에 가입하셔서 글을 남겨주시거나 제작진에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중장년 분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춘희집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